마오쩌둥 혁명가인가 독재자인가 논란의 삶을 돌아보다. 일부 혁명의 불씨를 품다. 1893년 1927년 1893년 12월 26일 후난성 샤오사년의 분홍 가정에서 마오쩌둥이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그는 전통적인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지만 동시에 서양의 새로운 사상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혁명가 순원과 그의 삼민주의 사상은 젊은 마오쩌둥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는 1911년 신해혁명이 일어나자 군대에 자원하기도 했지만 짧은 군 생활을 마치고 후난성 제1사범학교에 입학하여 학업에 전념합니다. 이곳에서 그는 정치적 토론을 즐기고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며 자신의 사상적 기틀을 다지게 됩니다. 1918년 베이징으로 건너가 베이징 대학 도서관에서 사서 조수로 일하며 공산주의 사상을 접하게 되었고 마르크스와 레닌의 저작을 탐독하며 혁명가로서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2부 대장정, 생과 사의 갈림길 1927년 1935년 1927년 국민당의 장제스는 공산당을 향한 대규모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상하이 쿠데타로 수많은 공산당원이 학살당했고 마오쩌둥이 이끄는 부대는 후난성으로 피신하여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이 시기 국민당의 끈질긴 포위망을 뚫고 살아남기 위해 마오쩌둥과 홍군은 기나긴 행군에 나섭니다. 이것이 바로 대장정입니다. 1934년 10월부터 1936년 10월까지 약 1만 2,500km에 달하는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홍군 병사들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혹독한 여정 속에서 마오쩌둥은 정치적, 군사적 리더십을 확고히 다지며 중국 공산당의 최고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대장정은 단순한 퇴각이 아닌 중국 공산당의 생존과 혁명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3부 중화인민공화국의 탄생과 대약진운동의 비극 1935년 1966년 일본과의 항일전쟁과 국민당과의 국공내전을 거치며 마오쩌둥의 공산당은 결국 승리했고 1949년 10월 1일 베이징天安문 광장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합니다. 그는 국가주석으로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위한 거대한 프로젝트들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1958년 시작된 대약진운동은 마오쩌둥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농업과 공업 생산량을 비약적으로 늘리려 했던 이 운동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특히 농촌에선 농기구를 녹여 철을 만들고 비현실적인 곡물 생산량을 보고하면서 전례 없는 대기근을 초래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목숨을 잃었고 마오쩌둥의 지도력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4부 문화대혁명, 혼돈의 시대 1966년 1976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위상이 흔들리자 마오쩌둥은 자신의 권력을 되찾기 위해 문화대혁명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정치운동을 시작합니다. 프롤레타리아 계급 문화대혁명이라는 명분 아래 그는 젊은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을 선동하여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당내 권력자들을 비판하고 숙청하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지식인과 공산당 간부들이 박해를 받았고 중국의 전통 문화유산은 파괴되었으며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마오쩌둥은 이 운동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재확인했지만 이로 인해 중국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됩니다. 홍위병들의 폭력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렸고 수많은 사람이 감옥에 갇히거나 처형당했습니다. 이는 마오쩌둥의 삶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오부 공과과 그리고 죽음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은 8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사망은 중국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하여 혼란에 빠진 중국을 통일하고 독립적인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 위대한 혁명가로 추앙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대약진운동의 대기근과 문화대혁명의 폭력을 초래한 독재자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특히 문화대혁명 당시 겪었던 폭력과 혼란은 여전히 많은 중국인에게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마오쩌둥의 삶은 혁명가와 독재자라는 극과 극의 평가가 공존하는 복잡한 인물의 초상입니다. 그의 업적은 중국을 현대 국가로 이끄는 데 기여했지만 그의 정책은 수많은 희생을 낳았습니다.